어저께 잠깐 봤었는데요. 한 번 더 볼게요. 영세율과 면세. 그래서 영세율의 뜻은 세율이 0%예요. 그래서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면세의 뜻은 세금을 뭐 받는 거예요? 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안 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진 않는데, 이 영세율은 이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율은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줘요. 그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냈었던 걸 돌려줘야 돼. 그걸 이제 환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조기 그러면 빨리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면세는 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냐면 내지는 않는데 돌려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돌려줘요. 돌려줄 게 있어도 법 자체에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여러 가지를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영세율이랑 그 다음에 돌려줄 때의 15일 이내. 그리고 수출하는 회사는 나중에 뭐 무역회사나 수출하는 회사 가보시면 일정 달러가 넘어갈 때마다 국가에서 트로피도 줍니다. 그래서 뭐 1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로피도 커져요. 그래서 아마 무역하는 회사 면접 보러 가시면 저도 한 두세 번 면접 본 적이 있는데 꼭 보여주세요, 사장님들이. 이거 국가에서 받은 거라고. 왜냐면 자기네 회사 좋은 회사라고 PR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도 본인도 PR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회사는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면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주로 이제 요분들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도 쓰긴 하는데 저소득층에 좀 더 영향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면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의 가장 단점, 면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내잖아요. 이거를 역진성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은 원래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법 자체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와요. 꼭 면세는 뭐요? 계산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교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5페이지 거기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중과세 방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라고 해놓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말뜻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이요? 2번. 과세의 뜻이 뭐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그러면 똑같은 거 가지고 세금을 2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 2번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걸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면 한국은 생산지국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건을 만든 나라니까. 그럼 미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한국에다가 내지 말고, 생산지국에서는 내지 말고 어디에다가만 내라? 소비지국에다만. 왜 그러냐면 생산지국에서 이거 세금을 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쪽에다가 세금을 다 내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외화획득 장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수출이 중요하니까 부가세를 내라 그러면 10%만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판매될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아래쪽에 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고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실기할 때 볼 거예요. 요 내용은 다음 주에 실기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그래서 국내 거래가 아니고 수출 거래. 그 다음에 458페이지 면세.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지도 않지만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진한 글씨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그래서 면세 그러면 완전히 면제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에 잘 만들어 놨는데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꼭 기본적으로 면세 그러면은 계산서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밑에 보시면 요게 좀 중요합니다. 면세 대상. 그래서 면세 대상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면세 대상 잘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요 미가공 식료품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요런 것들을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는데, 이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이나 수입이나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트 가면은 정육 코너에 저기 뭐냐 호주산 소고기도 있고 미국산 소고기도 있고 한우도 있잖아요. 뭘 사든 다 면세입니다. 먹는 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요즘 뭐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한우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다들 한우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상황이 안 되면 뭘로 대체할 수밖에 없죠? 미국산이나 호주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산, 호주산도 어쨌든 아주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이라도 더 사드실 수 있도록 아예 면세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먹는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먹는 것들은 면세인데 중요한 건 가공이 되면 안 됩니다. 미가공이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국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이건 뭐냐면 안 먹는 거예요. 아니하는 농축수산물, 농축수 임산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무에서도 볼 수 있고 시험에도 나오는 건요. 요거 꽃. 그래서 우리 보면은 회사에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생기면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때 그 꽃집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셔야 배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꽃집에 전화해갖고 저희 돈 붙였어요. 계산서 주세요. 이러셔야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꽃은 뭐니까요? 면세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예요.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이게 면세예요? 과세예요? 면세예요. 왜냐면 애완용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면 국산만 면세예요. 만약에 똑같은 건데 수입산 애완용 돼지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고 수입한 거는 과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들은 국산이든 수입이든 가공만 안 되면 뭐예요? 면세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 교재 없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혼났는데 못 맞췄다고. 김치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찍으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김치는 면세입니다. 포장용 김치는요? 얘는 과세예요. 두부는요? 면세예요. 포장용 두부는요? 이게 면세예요. 원래는 포장하면 다 과세인데
희한하게 포장용 두부는 과세로 안 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마트 가서 뭔가 사시면, 아니면 마트 아니어도 뭔가 사시면 영수증 받아서 확인 한 번씩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날 집에 가면서 이걸 사셨대요. 얘 면세예요. 그리고 항상 과세 면세 얘기 나오면 꼭 이분이 나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포장하면 거의 다 과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두부만 과세로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엔 웬만하면 포장되어 있죠. 맞죠? 옛날처럼 판두부도 있긴 있지만 판두부보다는 포장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노란 판에 들어있는 두부 있잖아요. 예, 그걸 판두부라고 하는데 그거보단 요즘엔 포장용 두부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국가에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면 과세인데 얘는 면세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예, 이건 너무 세부적이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458페이지 디귿에 보시면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근데 생수는 과세예요. 그래서 생수 사신 다음에 영수증 보면은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수돗물은 수돗물 그 뭐냐 수도요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참고로 전기요금 이런 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오시면 보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연탄 누가 떼요? 고소득자가 떼요? 저소득층에서 떼요? 저소득층에서 뗍니다. 그래도 예전에 연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연탄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박물관이에요. 참고로 저는 군대에서까지 연탄을 뗐었어요. 연탄 꺼먹었다가 돼지게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미음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역류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비읍 잘 봐두세요. 비읍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군속 영역.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두 가지를 적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전세 버스가 그거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 버스. 그래서 관광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뭐 KTX든 비행기든 택시든 일반적인 시내버스든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버스만. 그 다음에 우리 고속버스라고 하죠. 네, 고속버스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버스, 우등버스, 프리미엄 버스. 그 누워서 가는 걸 프리미엄 버스라고 하잖아요. 일명 황제버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래서 우등이나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 버스는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고속버스 회사에서 몇 년 전에 고속버스 요금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올리지 마. 그러면은 일반 버스 면세로 해줄게. 이렇게 해갖고 양쪽에서 타협을 해서 일반 버스만 면세로 하기로 타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반 버스는 면세고 우등이나 아니면은 프리미엄 버스는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전세버스, 고속철도, 고속철도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궁화라던가 KTX라던가 ITX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 다음에 뭐 택시도 과세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고속버스에서는 무슨 버스만 면세라고요? 일반 버스만. 그런 것만 이제 면세로 되어 있어요. 택시비 또 오른다라고 발표했다가 좀 더 뒤로 늦춰질 것 같아요. 근데 오르긴 다 오를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지금 나오는 게 하반기로 뭐 미뤄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스요금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 어차피 한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 오르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공공요금들 다 오를 거라 열심히 벌고 아껴 써야 돼요.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건강보험은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또 올릴 거고 국민연금은 아마 올해 안에 타협해서 조만간 올릴 거고 오르는 것만 천지라 큰일은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시옷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택. 우리 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요거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국민후생용역.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병원 이런 데는 면세인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밑줄 쳐져 있는데 약국에 보시면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우리가 약국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병원 갔다가 약국 가는 거예요. 그건 면세예요. 약을 사실 때.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갔다 약국 가면은 약값이 좀 저렴하다라고 느끼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안 붙어요. 그런 경우에.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병원 안 가고 바로 약국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요즘에는 일반 의약품 간단한 것들은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에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면 어디 갔다 오라고요? 병원 갔다 오라고. 그래서 표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한테요? 의사에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 중에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형수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 있고 미용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형수술은 대부분 무슨 목적이죠? 미용 목적이죠. 요거는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형외과에서는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면 현찰로 하면 싸게 해드릴게요. 네. 원래 불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뭐를 덜 내려고요? 세금을 덜 내려고. 그래서 저도 서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 압구정 갔는데 많긴 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저기 끝에부터 저기 끝에까지 다 성형외과예요. 나오시는 분들의 복장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 전이었는데 그리고 아 진짜 많긴 하구나 라고 느꼈었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수의사회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애완동물 병원 가시면 이것도 과세예요. 근데 거기 밑에 써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저도 이거 법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키우시는 애완동물의 진료는 네, 면세입니다. 그리고 진료 용역. 네, 제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랑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은 뭐예요? 면세예요. 산후조리원 면세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애들도 안 낳는데 안 그래도 비싸잖아요. 네, 저희는 다행히도 양쪽 어머님들이 해주셨는데 요즘 웬만한 산후조리원 200 넘습니다. 네, 창문 있으면 20만 원인가 30만 원 더 비싸요. 무슨 고시원도 아니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서울 가면은 거의 1000만 원 하는 데들도 있어요. 왜 보내냐 그랬더니 돈 없는데도 거기로 보내는 사람들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는 처음 스타트부터 부잣집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컸으면 해서 거의 1000만 원 되는 산후조리원도 보낸다라고 인터뷰하신 분도 과거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 산후조리원도 2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왜냐면 국가도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고 다 알잖아요. 애기들은 이제 소중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허경영 씨 말처럼 저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애 한 명 낳으면 1억씩 주는 게. 근데 한 번에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외국처럼 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억을 분할해서 주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근데 이거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아기들 관련돼서 지원되는 모든 걸 다 끊으면 한 명당 1억씩 줄 수 있는 돈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혜택을 받긴 받았는데 다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아기 낳을 때 출산 휴가는 받았거든요. 근데 복직을 안 했어요. 이게 또 복직하고 나서 또 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못 받았어요. 왜냐면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 중에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직원 중에서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만두라고. 그런 데들이 꽤 돼요. 예. 그래서 어차피 혜택을 못 받을 거면 아예 싹 다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그나마 많이 받는 쪽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면 뭐 중견기업이라던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예 그냥 1억씩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 뽑을 때가 되면 맨날 허경영 씨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딴 사람 찍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게 더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학원은 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운전 면허증 없는 분들은 요거 따셔야죠. 근데 요즘 대부분 여기 가서 따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교육비가 80만 원이래.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80이 아니고 얼마예요? 88만 원. 그리고 요즘에 이게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은근 한두 번씩 떨어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2번 떨어지고. 왜 떨어지나 봤더니 저 배울 때랑 와이프 배울 때랑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저 배울 때 10시간 가르쳐 줬으면 지금은 5시간.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보다는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습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운전면허는 따십시오. 꼭 취업 아니더라도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문화 관련해서 광고는 과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신문사를 해요. 그러면 신문은 면세거든요. 근데 신문 안에 보시면 광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안에서도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보시면, 이건 세무 때 정리를 한번 더 할 건데, 토지의 공급이라고 있거든요. 요 공급이 매매예요. 요거는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로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의 인적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전문직들이 하는 인적 용역은 과세예요. 그래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뭐 이런 그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은 부가가치세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하고 상담했는데 5만 원 달래. 그러면 5만 5천 원 줘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상담료 얼마씩 받습니다. 근데 어떨 때 안 받냐면 자기한테 의뢰 맡기면 포함해서 처리해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직 분들 보면 통화하는데 얼마, 30분에 얼마 이런 거 있어요. 뭐 30분에 만 원, 뭐 30분에 2만 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수집용 우표도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표가 있고 수집용이 있는데 수집용은 취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가 없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기 세무 때 또 할 거예요. 거기 45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임대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하고 임대가 있는데, 토지, 건물,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예요. 그 다음에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가 대략 한 25.7평, 그러니까 24평형, 그 정도 전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국민주택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만 빼고 토지는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금액 갖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토지는 사고 파는 건 면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토지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면세로 되어 있는데, 또 빌리는 건 뭐래요? 과세래요.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가에서 땅을 사고 파는 건 세금 안 내도 돼. 근데 빌리는 거는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상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것도 과세, 빌리는 것도 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국민이 살았으면 하는 주택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한 25.8평 정도?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전후? 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국민주택보다 큰 집에 산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뭘로 봐요?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든 작든 우리가 집을 빌리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면세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도 그래서 사긴 샀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집을 일반적으로 특별하신 몇몇 분들 빼고 일반적으로 돈 있으면 집을 사는 게 좋아요? 월세나 전세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전세 월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살아봤지만 이게 계약 기간 다 되면 또 딴 데로 이사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사 가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네. 한번 이사 갈 때마다 몇 백씩 몇 천씩 깨져요, 진짜로. 네. 왜냐면 이사 가면 또 그냥 가요? 가서 또 가구도 사야 되고 막 이것저것 또 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거는 작은 평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작은 평수 사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작은 거 사요? 돈이 적어서 작은 거 사요? 적어서 작은 거 사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면세로 봐줍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강남은 비싼데요,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특수한 곳은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리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뭐요? 면세.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얘는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이냐 돈이 부족한 사람이냐 그걸로 하시면 어느 정도 구별은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큰 평수 사고 싶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작은 평수에서 미니멀하게 사는 것보다,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첫 번째 전세 살았었는데 거기가 좀 평수가 컸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가면서 평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가면서 집에 물건 중에 3분의 1은 버린 것 같아요. 버리고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지금 사는 데가 좀 더 큰 평수인데, 확실히 큰 데서 작은 데 가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큰 평수로 이사 가야 된다고. 네, 기존에 살던 데랑 비슷하거나 큰 데로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겪어봤는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세무 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세무 때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66페이지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제가 과세표준 나오면 맨날 이거 쓸 거예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는데요,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라 그랬잖아요. 매출세액을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분계할 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말고 저기 467페이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별표 3개만 쳐주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 포함 안 된대. 그러면 세금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입의 뜻이 반품입니다. 그럼 반품했으면 우리 판 거예요? 아니죠. 반품 받았으니까 못 판 거잖아요. 그러면 반품된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애누리. 애누리하고 할인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깎아줬으면 그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못 받았는데 세금 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교재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오늘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한 달 후에 주겠대. 그러면 원래 원칙은요, 한 달만큼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건 팔아서 돈 번 건 아니잖아요. 예, 돈 늦게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처음 거래 때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연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처한테 이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원금만 안 띄워 먹으면 다행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요즘 좋은 회사는 월급이 안 밀리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월급 몇 번 밀려봤는데 이게 한 번 밀리면 수시로 계속 밀려버려요. 네. 아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을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쭉 밀리다가 또 이제 정상적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게 한 번 밀리면 이게 버릇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뭐 이건 딴 얘기긴 하지만 그 프로농구에서도 보면 지금 한 군데에서 월급 밀리고 있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와요. 예. 근데 한 번 밀린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자금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세팅을 잡을 때 월급 날 때 맞춰서 요때 돈 들어오니까 요거 받아서 월급 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 자금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한번 틀어져 버리면 그게 계속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돈 문제죠. 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간접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인데 국가에서 기계를 사면 50% 지원해 주겠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ERP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제조회사들한테 국가에서 너네 ERP 프로그램 설치하면 50% 지원해 줄게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 네, 왜냐면 제가 그때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뭐 저희 회사도 포함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원래 원가가 1,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프로모션으로 해서 팔 때는요 3,000에 팔아먹어요. 네. 그럼 3,000에 팔고 그 회사한테는 부가가치세만 받고 국가한테 1,500을 받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회사는 뭐만 내고 사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만 내고 프로그램을 사게끔. 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 네. 근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국가가 눈을 뜨고 계십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는 눈먼 돈이 맞았어요. 이쪽도 보면은 저도 이제 요거한 지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저 처음 다니던 직업전문학교는요 원장님이 맨날 공무원한테 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예전에 밑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 걸리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원장님이 처음에 월세로 시작했는데 월세했다가 전세했다가 그 층을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 한 층도 또 샀어요. 예,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뭐든지 다 할 거면
언제 해야 돼요? 처음에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보조해 주는 돈도 세금을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 누구 돈이죠? 국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원해 주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서도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도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떼고 그대로 다 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서 세금을 떼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원하는 효과가 반감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은 비과세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건 당연한 얘기인데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택배를 시켰어. 근데 택배가 오다가 없어졌대.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 실제 발생하잖아요. 대부분 거짓말인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근데 진짜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연락해갖고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이거 뭐냐면 우리 소주병이나 맥주병 갖다 주면 돈 주죠. 맞죠? 그래서 그 보증금은 판 사람이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보증금만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손님이 병 갖고 오면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업원 봉사료. 이 봉사료는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회사가 가져가는 봉사료는 과세 대상이고요.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근데 종업원이 가져가는 봉사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종업원이 가져가는 봉사료는요. 이거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득세. 왜냐면 종업원이 가져가는 봉사료는 자기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세 내셔야 돼요? 소득세 내셔야 돼요. 근데 실제 이런 돈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팔자에 없는 직업을 잠깐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 예전에 웨딩홀에서 접시 빼기를 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군대 가기 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지하에 단란주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3시간만 일을 해달래요. 오늘 웨이터가 없대요. 3시간 만에 어떻게든 뽑아줄 테니까 웨이터를 하래. 어쨌든 돈 준다 그러니까 했죠. 딱 한 군데 들어갔는데 5만 원 받았어요. 거기 언니가 거기 있는 아저씨한테 계속 얘 처음 왔으니까 용돈 좀 주라고 툭툭 치니까 아저씨가 5만 원 꺼내서 주더라고요. 5만 원 받고 사장님이 3만 원 줘서 8만 원 받고 택시 타고 집에 갔죠. 요건 세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겠죠. 왜요? 티가 안 나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료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춤추시는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나이트나 그런 데에서 돈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밑에 있는 건 세무 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469페이지.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 드리냐면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수입할 때
그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요? 세관에서. 근데 이 세금 계산서를 수입 세금 계산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입할 때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라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요걸 발행하는 이유는 요거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요? 부가세. 왜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 샀으니까 부가세 내고 외국에서 샀으니까 부가세 내지 마,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관에서 대신해 주는데, 뭐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거기 469페이지 위에 보시면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보이세요?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었냐면, 다음 중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을 고르시오. 그때 정답이 이거였어요. 취득세.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거예요? 수입한 이후에 내가 살 때 내는 거예요? 살 때 내는 거예요. 국내에서.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할 때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들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가격이 싼 게 들어올까요? 비싼 게 들어올까요? 싼 게 들어옵니다. 네. 왜냐면 싸야 그걸 갖고 와서 비싸게 갖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를 그 가격 그대로 국내로 들어오게 하면은 국내에 있는 물건들이 덜 팔려요.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먹혔어요. 대한민국 물건을 사십시오 이러면은 샀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마케팅이 안 먹힙니다.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서적으로 다르잖아요. 예. 지금은 이런 걸 많이 요구하잖아요.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 물건이니까 사세요, 이런 게 안 먹히는 시대예요. 예. 그러면 이 물건들이 싸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싼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한국 물건들도 좀 팔리니까.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볼펜이 1000원이야. 근데 중국에서 온 게 하나에 200원이래. 그러면 1000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200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을 거기에다 때려갖고 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4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솔직히 중국산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산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도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들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요즘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 보면은 외국하고 이제 뭐 칠레에서 포도를 들여온다 그러면 포도 농사 하시던 분들이 다 그만두고 저기 어디냐 청와대 이런 데 가갖고 데모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나라에 포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내산 포도가 뭐 할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막 이래갖고 데모들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싼 게 들어오면 내 거 안 팔릴 거잖아요. 덜 팔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어쨌든 농사는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이제 농사 지으셨는데 고추 따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한 6시간을 앉아서 계속 따야 되거든요. 한 1시간만 넘으면 허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허리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저기 고추나 오이 같은 거 한번 따러 가보십시오. 오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기 좀 멀긴 한데 보은 쪽에 아시는 분이 오이 농사 지으시거든요. 사람의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하대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것도 가능해요. 제주도의 감귤도. 저희 재수씨 이모님들이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일자리는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도 됩니다. 저기 시카고의 세탁소도 돼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무상공급 좀 보세요. 무상공급. 그래서 무상공급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간주 공급의 원칙은 시가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시가로 팔잖아요. 시중 가격으로. 일반적으로는 시가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뭐 거기까지는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470페이지 보시면 거기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간주임대료, 아이고 왜 또 영어랑 한글이랑 바꿨냐. 간주임대료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임대일수라고 있는데 이런 건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366일 있죠? 간혹가다 366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 계산 공식은 솔직히 모르셔도 되는데 요 말 뜻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근데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가 아니고 보증금에다가 이자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이자를 계산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게끔 만드는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증금 받아서 딴 데 쓰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국가에서는 보증금을 받아서 빚을 갚든 창고에다 넣어놓든 뭐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자 계산해갖고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를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있죠. 요거는 연말이나 연초에 국세청에서 발표해요. 올해는 몇 프로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1년 동안 가는 거지,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자율이 바뀌었다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제 또 뉴스 보는데 좀 슬픈 얘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분위기가, 이거는 수시로 바뀌긴 하는데 한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라고. 올릴지 안 올릴지는 뭐 100%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위기가 올릴 분위기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세율, 우리나라는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도 요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단일세. 그래서 세율은 10%밖에 없어요. 뭐 12%, 14%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딱 한 가지만 있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단일 세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거기 세금계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